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한국 가요계의 전설 조용필. 한국 가요계에 조용필이 있다면 한국 언론계에는 최경영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심장이 바운스 되는 청취자 바보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라는 책을 요즘 내고 아주 인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합쳐서 한 100세 정도 찍었으니까 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죠. 100권이요? 100세? 100세예요. 100쇄면 얼만큼이에요? 뭐 한 번 찍을 때 2,000부, 3,000부 정도 찍으면 한 20만 권 좀 넘게 나간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박. 근데 그 돈은 저한테 없어요. 아니, 왜 그 돈이 없으시겠어요? 집사람이 주질 않습니다. 예. 잘했다. 자산관리 전문가는 집사람에게 돈을 맡긴다.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세종사이버대 금융자산관리학과 겸임 교수시죠. 강병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강병욱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는 엉뚱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에 유익함을 따따블로 주고 계시는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또 왔습니다, 여러분. 예. 오윤혜입니다. 예. 오윤혜 씨를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고, 네, 아주 싫어하시는 예, 분들도 안티들도 있어요. 네, 예. 아주 많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네. 또 안티가 있어야 네, 또 찬티도 있고, 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럴이 좀 생겨야 네. 더 인기도 높아지고 뭐 이러는 거 저는 아닐까요? 그런 거에 욕심이 없어요. 아, 그냥 욕심이 없어요? 아예 욕심 없고 진짜로? 이미 가수 활동할 때 예. 나는 인기와 팔자의 인기가 나랑 없구나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돈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꼭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구나. 따따블이 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하면서. 근데 돈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분이 네. 주식에 관해서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광화문에는 최근에 왜 갔습니까? 광화문에. 정말 강화문에 딴 일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오직 네. 그것만 하러 집에서 강화문에 갔어요. 뭘 하러 갔습니까? 증권회사에 예? 주식 계좌를 들어갔어요. 증권회사에 꼭 광화문을 가야 돼요? 제가 원하는 회사가 광화문에 있더라고요. 아, 거기밖에 없어요, 지점이? 네, 네. 진짜로? 가까운 데가. 우리 아, 집에서 가까운 그나마 데. 가까운 그래요? 데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믿어주고. 갔는데 예? 거기 있는 펀드를 들고 싶어서 갔어요. 저희 아이를 위한 펀드를. 그래서 준비된 서류를 가져갔는데 예. 자신 있게 보여드렸죠. 뭘? 제가 준비한 서류를. 서류가 뭐였어요? 가족관계증명서, 뭐 본인 뭐 확인서 뭐 이런 거였어요. 자기소개서도 가져갔었어요. 근데 저한테 조용히 예. 이 서류는 안 된다. 예. 다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 있어야 된대요. 끝까지. 아, 아이 거를 들으니까. 제 것도 그렇고 온 가족의 주민등록 번호가 그렇지.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끝까지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 어. 앞자리만 나오고 XX 돼 있는 네. 서류를 들고 간 거예요. 야심차게.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광화문까지 갔다가 다시 갔다가 그래서 저는 무슨 주식 계좌는커녕 그냥 상담원과 1분 만에 1분 상담을 종료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건 안 됩니다. 고객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배워가지고 다시 가보려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지점을 안 가시더라도 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죠. 비대면으로 펀드도 넣을 수 있습니까? 일단 계좌를 개설하면 예.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펀드를 살 수가 있죠. 아이들용으로? 그럼요. 근데 아이들 거는 주식을 어쨌든 개설해야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서. 주식을 개설하는데 네. 이제 이 보호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호자의 그 주민등록증하고 이런 네. 걸 가지고 네.
아마도 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이 지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 네. 이제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네.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오시라고 하고 되면은 그냥 저기 그 모바일이나 네. 인터넷으로 오시라고 해서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그 애기 금융 계좌를 아이 계좌로 네, 꼭 그 만들- 이름으로 만들고 싶었군요. 네. 네. 그냥 내 이름으로 하면서 아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려줄 그게 그런 아니었어요. 생각이 아니고 네. 꼭 이런 간접 투자 상품으로 네.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네. 여기서 배운 거거든요. 장기 투자 10년, 20년 하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실명제 때문에 그 아이 이름으로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 네. 예, 그렇군요. 네.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책도 그렇게 잘 나가신 이유가 어떻게 타이밍을 잘 맞추셨습니다. 어떻게? 아, 최근에 이제 원래는 처음엔 잘 천천히 이제 팔리고 있었는데요. 네. 2월 말 정도 지나가면서 외국인들이 팔고 코로나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가 급락했잖아요. 예. 네. 그 이후에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계좌 수가 한 83만 계좌가 새로 개설이 됐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83만 명이 다 그 책을 사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아마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입문서는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주식 투자에 관해서 기본도 모르고 있다가 약간 부정적인 게 많죠. 대체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예. 이제 뭔가 그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음. 그때 주식 투자 입문서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이 책에서는 이 주식 투자가 처음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지 뭐 이런 걸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집어넣고 또 이 주문을 낼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뭐 지정가도 있고 시장가도 있고 조건부 지정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몇 시에 시장이 열리느냐. 9시, 예, 9시. 몇 시에 끝나느냐. 3시 반. 반. 예.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제 친구들 다 몰라요. 9시에 시작하고 3시 반에 끝나고 이런 걸 몰라요? 네. 관심 없으면 모르죠. 야, 저는 알아요. 신기하네. 3시 아직도 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면 증권 거래소를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예. 증권 거래소를 가야 된다.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사러 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제가 그 거래소에서 일을 할 때도 네. 실제로 이제 플로어에 주식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최경영의 경제쇼 듣는 고정 시청자들은 네.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전혀 아닌데 네.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이 현상 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기관들의 밥일까 아니면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성공할까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단 말이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일도 해보고 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고 있는데요. 길게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시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83만 명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 중에 몇 사람은 이제 이 따뜻한 그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따뜻한 시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자면 한 95% 정도는 네.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어떤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5%? 이제 그 차차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주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극소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네.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고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의 생리가 냉정하거든요. 예. 네. 사실 이 돈 거래에 있어서는 뭐 좀 뭐한 표현이지만 아버지하고 아들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주식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네. 제가 효자예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빨리 사시죠. 아버지 산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아빠 사라고 있어. 내가 먼저 사고 그다음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죠. 네. 팔 때도 빨리 팔아야 되면 아버지 빨리 파시죠.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 팔아놓고 아버지 파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간의 의리도 없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뭐 위로를 해주고 이건 돈의 생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네. 주식 시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건데? 일단은 제 책을 읽으셔야 되겠고요. 우선 시간이 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예. 네. 예, 주식 시장을 잘 이해하시는 건 처음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생리를 아셔야 돼요. 네, 돈의 돈. 생리. 이거 다 돈이 흘러다니는 곳인데 네. 돈은 일단 피도 눈물도 없다. 예. 없다. 그리고 냉정하다. 이 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버는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대 99고 예. 조금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면 95대 5. 예. 그래서 5% 정도는 이 돈을 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화수분이 되는 것이죠. 어.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내는 그 개인들이 채워지는. 근데 상당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시는 이제 주식시장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쓴맛, 그 패배 아픔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냥 이렇게 쓸쓸히 주식시장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은데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이제 그 어머니들이 예. 이제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네. 자녀를 출산하면은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다시는 안 낳는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애들이 예뻐요. 예쁘지.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고 둘째 낳고 셋째 셋째 낳고 낳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처음에 딱 털을 때는 내가 정말 돌아보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 시장이 오면 이제 만회를 해볼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생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막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뭐 왠지 옆에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고 1400에서 갑자기 반등을 해서 이게 뭔가 V자로 뭐 될 것 같은 네. 뭔가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 포지셔닝에 따라서 네.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더 오르는 거. 예, 더 오를 것 같아. 네. 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주식 시장만 딱 잘라놓고 보면 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 예.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을 늘려보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코인 투자 있었잖아요. 예. 코인. 네. 예, 비트코인 그 대표해서 코인 투자가 암호화폐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굉장히 큰 유동성을 이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일부는 큰 돈도 벌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 갭 투자로 갔어요. 갭 투자. 갭 투자. 부동산 갭 투자해서 또 저기 그 수익을 내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거를. 네, 예. 나도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시장에 풀려져 있는 굉장히 큰 유동성.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 2달 사이에 들어온 돈만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20조요? 정확히 하면 22조 원 정도. 22조. 개인이?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많은 거죠. 이 사람도 네. 유동성은 나는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있지? 우리만 없는 거예요. 우리만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돈들이 막 저기 몰려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유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은 2007년,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런 돈들이 이제 흘러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부채의 이 거품 위에서 여전히 둥둥 떠다니는 그렇죠. 그런 그러면서 현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또 푸는 게 또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네. 급락하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IMF 외환위기 때. IMF 외환위기 때 뭐 1000포인트 근처에 900포인트 근처에 있던 주가가 떨어져서 한 280포인트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대였습니다. 3만 원대. 근데 그게 올라가지고 25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랬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250만 원이 아니고 예. 3만 원에 그러니까. 3만 원에 시작해서 18만 원 갔는데 이때 무상증자를 내서 90% 무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3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실제로는 한 500만 원 된 거예요. 예. 무상증자가 뭐예요, 기자님? 공짜로 주식을 또 주는 거예요. 왜요? 기존의 주주들에게. 왜요? 왜 줘요?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이익을 내잖아요. 네. 이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본거래라고 하면 이제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발행을 하면은 네. 5,000원은 주식값이지만 나머지 5,000원은 이제 자본 잉여금이라 해요. 아. 이 자본 잉여금은 나중에 이 주주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식을 주면서 처분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걸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고 주식을 주는 대신에 돈을 받는 거. 요건 이제 유상증자입니다. 아,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게 아니죠. 많이 났다는 게 아니고 자본 거래를 통해서 생긴 돈들이 많이 있는 거고 실제 영업을 해서 벌은 돈들은 이제 잉여금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이름이 좀 달라요. 이익잉여금. 기업 입장에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네. 주식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를 주식 거래량이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식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공짜로 받은 주식 수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확보 차원도 있고 거래량 확보 차원도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그냥 간단히 코스피 지수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그 종합주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200개만 뽑아가지고 또 지수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지수 중에 하나인데 네. 과거에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이 주식이 있었는데 이 주식이 4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400만 원이. 네. 근데 이제 요게 액면가가 5,000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또 무슨 규정이 있었냐면 주식을 살 때는 10주 단위로 사게 돼 있어요. 아, 무조건 10주 단위씩만. 10주 단위로. 네. 그러면 400만 원짜리를 10주를 사게 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4천만 원. 예.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4천만 원씩 가져간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도 커야 되지만, 그러니까 주식의 전체 이 가격 규모도 커야 되지만 거래도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 거래량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액면 분할을 한 거죠. 액면을 5,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를 1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40만 원을 만들면서 주식 수를 10배로 늘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0만 원 뭐 이러고 200만 원 이럴 때는 황제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 그래요? 예. 네. 황제주라고. 삼성전자 SK텔레콤 이런 거를 한 주 살려면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는 거예요. 액면 분할도 특수한 무상증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것도 무상증자고.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아닌 것 이건 같은데. 아니요. 이해가 그러면 지금 ETF 이거는 아십니까? 코스피 200은 ET요? ET 말고 ETF요? 코스피 200 말씀하셨으니까 ETF는 뭐예요? ETF는 이제 영어로 하면 equity 아니죠.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네. 실제로는 이제 펀드예요. 펀드인데 원래는 이제 펀드를 이 증권회사 가서 매입하고 또 환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ETF라고 하는 거죠. 수수료 적게. 네, 펀드인데 주식처럼. 펀드는 주식을 못 하는 거죠. 펀드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원유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금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있군요. 펀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때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집합 투자 기구라고 불러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집합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돈을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은 이제 증권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고, 부동산을 하면은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고, 또 다른 걸 하면은 이제 특별 자산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셨다니까. 저거요? 예. 아직 못했죠. 아직 못했습니까? 간접 투자가 뭔데요? 펀드. 펀드. 야, 계속 미국으로 빠지는구나. 아니 펀드를 들었다는데 간접 투자를 하셨다는 간접 투자가 뭔데요? 이거는 또 뭐야?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있고 ETF가 있고 주식이 있잖아요. 네. 수수료 개념으로 봐도 이제 수수료가 제일 비싼 게 펀드고, 이거는 이제 엄선해서 주식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증권회사가. 그래서 이런 펀드, 이런 채권, 이거를
모둠으로 파니까 이거 아주 좋습니다 상품이. 네. 그러면서 이제 파는 거고. 네. 이 ETF는 ETF는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제 그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쉽게. 건데. 예.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거래하듯이 네. ETF 뭐 지금 한 보통 1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개요? 예. ETF 각종 ETF가 ETF 그 종목 수는 예,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ETF 시대예요. 예. 아니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게 그래도 뭐 주로 이제 거래가 많은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것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걸 개인이 어떻게 골라요? 뭐 추천 종목 같은 거 보면서 개인은 종목이 아니고 개인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장을 사야 되겠다. 시장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사야 되겠다 하면 이제 앞에 회사 이름이 붙어요. 뭐 코덱스 그러면 삼성 거고, 그렇죠. 뭐 타이거 그러면 어디 거고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200자가 붙어 있으면 뒤에 숫자가 200이 붙어 있으면 이제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투자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보면 이제 뭐 반도체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말썽이 되고 있는 뭐 원유, 뭐 WTI 이렇게 되면 이제 WTI와 관련된 선물을 매수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거꾸로 ETF도 있어요. 그게 떨어질 것 같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와 반대로 가는. 그래서 뭐 지수가 뭐 1% 내리면 나는 1% 먹는 수익을 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인버스 ETF라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요. 너무 머리 어져. 근데 선물은 뭐예요? 선물을 누가 줘요? 선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물은 이제 서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선물. 누구랑요? 선물을 주기로 약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콜라 한 병을 제가 이제 오윤혜 씨랑 같이 이제 거래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죄송해요. 이제 슈퍼 아줌마예요. 네, 아줌마. 제가 이제 주인이에요. 네. 자 가서 저 콜라 한 병 주세요. 2,000원 주고 오면 거래가 됐잖아요. 네. 요거는 현물 거래예요. 이거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 거래.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콜라 한 병 주세요. 돈 내일 드릴게요. 안 돼. 안 되지. 된다고 하셔야 돼요. 네,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상 거래예요. 외상이죠. 네. 그렇죠. 외상 거래인데 이거는 제가 콜라를 들고 왔잖아요. 네. 현물 거래예요. 콜라를 들고 갔으니까. 물건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선물 거래는 뭐냐면 나랑 한 달 뒤에 콜라 한 병 2,000원에 사고 팔기로 합시다. 그렇죠. 라고 해서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거지.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달 뒤에 콜라 값이 3,00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2,000원에 팔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선물 거래라고 해요. 선물 거래, 옵션 거래는 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촌에서 살 때 밭대기. 밭대기가 선물 거래예요. 그러니까 봄에 이 밭에서 날 무슨 콩 내가 콩국수집을 하는데 이 밭에 콩이 좋아. 그래서 이 콩을 사기로 하는 거예요. 미리 낳기도 전에. 밭대기로 전부 이 밭에서 나는 콩은 다 살게. 얼마에? 근데 얼마에 살게.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는 얼마에 파는 게 그럼 이 정도면 이득이야라고 농부는 생각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 해에 콩 가격이 폭등을 했어. 그러면 농부는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럼 이건 개인이 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측을 하는 게 좀. 이제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인데,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좀 짭짤해요. 이제 레버리지가 높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뭐 한 7배, 10배, 특히 이제 이 통화시장 같은데 환율 같은 데는 증거금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높은 이제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투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 빨리 벌고 싶잖아요. 빨리 벌고 싶으니까 조금 더 위험한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 손 털고 나오는 거죠. 대체로 이제 그렇게. 그럼 오늘은 교수님께서 이 5% 안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5%로 갈 수 있는 방법. 아주 좁은 길을. 그 좁은 길을 문을 열어주세요. 일단은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했고 ETF 이야기했고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보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랑 같이 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PC 그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막 저기 일반화됐을 때 네.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 어려워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키보드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이 그 기본인데 예.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죠.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시에 시장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문은 어떻게 집어넣는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주문을 집어넣을 때 가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가격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가격 이렇게 지정해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호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거 이제 저기 그 호가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5,000원 이상이면 10원 단위로 움직이고 예. 네. 그다음에 10,000원 이상에서는 50원 단위로 움직이고 요런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할 때 현금으로 주문을 하느냐 아니면 신용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수로 하느냐. 미수는 뭐예요? 신용은 왠지 빌려줄 것 같고. 미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증거금 제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네. 그러면 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은 100만 원이 사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증거금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는 뭐냐면 40만 원만 있어도 네. 100만 원치 100만 원씩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은 우리는 이제 관행적으로 3일 결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면 내일 모레 결제가 되거든요. 그럼 결제될 때 진짜요? 결제될 때 내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난 40만 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60만 원은 미수가 생긴 거예요. 네. 미수는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결제된 그 다음 날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반대 매매. 강제로 강제로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3일 안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되죠. 예. 저는 절대 신용이나 미수는 하지 마시라. 맞아요. 예, 자기 걸로 해야죠.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게 그럼요. 좋다. 절대 저기 그 돈을 저기 빌려서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예.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이제 시작할 때 되면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종목을 골라야죠. 종목을 골라야 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해요. 경직 사고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기자님 좀 예. 뒤로 가세요. 알았어. 교수님하고 아이 컨택 해야 돼요. 예, 아이 컨택 하세요. 오늘 중요한 아이 시간인데 컨택 하세요. 예. 계속 등만 보여주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네. 뭔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식은 사실 동업을 하는 네. 그런 적이 이 증표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식회사가 처음 생긴 게 언제냐면 1602년에 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의 효시라 그래요. 주식회사 효시. 근데 주식회사가 생기기 전에 1602년이면은 이 해상무역이 많이 막 저기 그 벌어질 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17세기 초, 그러니까 1600년대에 배가 어떤 배였겠습니까? 나무 배였겠죠. 나무 배죠. 예. 나무로 막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노젓는 격군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많은 이제 그 교역 물품들 하고 결국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이나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돛 달고 배가 딱 나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각종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제일 위험한 게 뭐였을까요? 해적. 해적. 또요. 풍랑. 예. 또요. 빙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저기 예. 뭐 북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럴 수도 예. 있는데 실제로 가장 위험한 저기 그 사건은 통계적으로 보면 선장이에요. 선장.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주와 선장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선장은 전문 경영인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저기 이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교육에 성공해서 올 때 돈 많이 벌면 안 돌아와요. 그럴 수가 있겠구나. 예. 근데 이거는 외국에 있는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예. 우리나라 교과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저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무역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동업을 하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얼마씩 돈을 냈고 내가 돈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장 땅땅땅땅 찍어서 증서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배가 한번 왔어요. 그럼 배당을 줍니다. 그렇죠? 또 왔어요. 또 배당을 줘요. 또 왔어요. 배당을 줘요. 추가적 출자 없이.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주식을 잘 낼 수 있는 기업. 또 하나는 이 경영진이 좀 양심적이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먹고 튀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영진이 잘못해서 망가지는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근데 먼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주식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우리 오인혜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워렌 버핏.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주식 시장에는 아주 극소수의 살만한 주식과 나머지 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 책에다 써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종목은 아주 극소수예요. 네, 극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극소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그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회사.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또 가정이 뭐냐면 추가 출자가 없이도. 추가적으로 돈을 더 투자를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지금 있는 영업 환경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돈을 벌면서 경영자가 이 양심적인. 이걸 어떻게 골라내요, 개인이? 아까 이제 배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선주. 나무배잖아요. 네. 나무배가 꾸준히 왔다 갔다 10번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네. 주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무배가 그 풍랑을 거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수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나무에서 철선이 나왔어. 네. 이게 튼튼하게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공장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공장을 지었어요. 네. 거기에서 영원히 돈을 계속 뽑아내면 너무 좋을 텐데 기술도 발전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다른 경쟁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공장을 증축하거나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될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길게 보면서 가장 좋은 투자는 어떻게 보면 내 돈을 조금 덜 집어넣고 돈을 많이 뽑아내는 게 주주 입장으로서는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이제 책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델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땅 짓고 헤엄친 회사예요. 네? 땅을 짓고 헤엄치는 회사.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독점 기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독점 기업. 워렌 버핏이 그 제시한 그 기업의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톨 브릿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톨 브릿지는 이제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다리 건너면 브릿지에 다리에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요금을 내야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무조건. 한강을 이 넘나드는 다리가 많은데 그 다리 다 없다 치고 마포대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독점이잖아요. 근데 그 톨게이트가 새로운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봄에 페인트 칠 한번 하는 거 그런 걸 제외하면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업 환경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다라고 해서 주주들에게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그 중에 한 종목을 평생 가져가겠다고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뭐죠? 좋아하시는 거예요. 코카콜라. 코카콜라도 있고. 질레트 같은 회사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면도기요? 칭찬을 했었고 왜냐면 면도기라는 게 쓰고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남자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의 경우에 초콜릿 산업 같은 거, 초콜릿? 캔디 산업 이런 거 좋아해요. 오 신기해. 캔디는 너무 많고 초콜릿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워렌 버핏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요만큼이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 주식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하고 그 워렌 버핏하고 너무 친한 사람들이에요. 오, 진짜요? 근데 그 게이츠 그 재단에 네. 엄청나게 큰 돈도 기부를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90년대 말 2000년 초에는 워렌 버핏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어요. 오, 왜요? 그래서 가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왜 안 사냐고. 네. 그래서 아니 그 회사가 좋은 줄 내가 알겠는데 나는 그 회사가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이제 그 운영체제 OS를 파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핏은 그 연세가 많아요. 1930년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좋은 게 뭐냐면 병만 셔보면 알거든요. 병수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서도 지금 주식으로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때 됐었던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한 3위, 4위 정도 할 텐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워낙 저 IPO로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주식을 상장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처럼 투자로만. 네. 그리고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이 투자 회사예요. 여러 그 미국의 은행도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고 네. 뭐 코카콜라도 가지고 있고 그런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 회사인 거지. 이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음에는 섬유 회사였었어요. 근데 그 버핏이 이제 이 투자를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영을 해보려고 이제 그 섬유 회사를 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사업이. 그래서 나는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제일 잘하는 것이 남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주는 걸 가장 이제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보험회사 2개를 인수를 한 거예요. 보험회사. 근데 보험회사가 좋은 게 뭐냐면 매월 보험료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지금 뭐 한 주에 1억 원. 그렇죠. 1억이요? 네. 우와. 미국에서 보험회사 가이코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있죠. 미국에 보통 이제 교통상해보험 하면 가이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 회사 가서 이제 가입을 많이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고르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회사들, 그러니까 독과점, 인풋과 독점기. 아웃풋이 아주 명확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진이 뭐 속일래야 속이기가 힘든. 그렇죠. 이게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워렌 버핏의 스승이 저기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제 1930년대에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주식 분석의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 회사를 100%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주식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게 이제 조금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게 없느냐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전부 다 묶어 놓으니까 내가 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냥 위험이 분산되더라.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런 단순한 방법도 있어요. 뭐요? 자기가 일하는 업종은 잘 알잖아요. 잘 몰라. 아니 뭐 보통 직장인이라면 그 회사 그치. 제가 만약 KBS 있죠. 만약이 아니고 KBS에 재직하고 있으면 언론계는 아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 자기 회사 주식을 사준 게 아니고 경쟁회사 주식을 사요. 경쟁? 그 업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 경쟁회사인데 저 회사는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게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 때문에 해고가 되거나 이 자기 회사의 형편이 나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지. 일종의 포트폴리오예요. 그게 인생의 포트폴리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잘 아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게 대충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2,000개를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기 매일 저기 그 시세를 보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골라내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이 유니버스를 만든다고 해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풀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돈이 굉장히 귀하니까 나는 절대 적자난 기업은 투자하지 않을 거야. 네. 그럼 이제 흑자난 기업들만 모으는 거예요. 요거에서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보면 되나요? 그거는? 영업이익을 보셔도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익이 영업이익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영업이익은 본업이익이에요. 본업? 네. 그 회사의 본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바로 저기 그 영업이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영업이익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 있고 당기순이익을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야지 뭐 네. 건물 임대해주고 이익 내고 하는 건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자기의 어떤 저기 그 본업으로부터 수익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 재테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좀 자제하시라. 또 중요한 말씀이네요. 예. 예. 왜냐하면 내 몸에 내 밸류를 높이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소득이 돼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본업이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다 때려치고 전업을 하셔야 돼요. 오직 주식만 가지고 승부를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지 성공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그럼 또 주식 그렇게 하다가 폐가 망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그 보는 이제 방법이 한번 좀 생각을 해드리면 이것도 이제 워렌 버핏의 방법이에요. 네. 워렌 버핏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람인 게 모든 것을 채권과 비교를 해요. 채권이요? 네, 그러니까 채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복리라 네. 하잖아요. 이제 복리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게 네. 인디안 얘기가 있어요. 네. 1626년. 예. 그 횟수는 저기 그 연돈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1626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 그 미국 사람들이 뉴욕 맨하탄을 사요. 사는데 그 뉴욕 저기 지금 이제 그 이 월스트리트 있고 한 그 땅 있잖아요. 네. 그걸 사는데 얼마에 사냐면 24달러어치의 장신구를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와. 금은 보화를. 네. 근데 월스트리트가 왜 월스트리트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소수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한테 줬던 그 장신구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쳐들어올까봐 이렇게 목책을 세워놔서 이게 월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얘기하하는데 어찌됐든 24달러 주고 샀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금싸라기 땅인데 그걸 단돈 24달러 주고 팔았냐.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자를 주는데 그 유럽 쪽은 1년에 이자를 한 번 주는 게 관행이고 미국은 1년에 2번 나눠주는 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에 한 번 주고 또 6개월에 한 번 주고 예를 들어서 8%를 준다. 그러면 6월 달에 4% 주고 또 저기 그 10월 달에 4%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 한 400년 동안의 미국의 평균 금리를 보면 한 8% 정도 됩니다. 네. 지금이야 뭐 거의 제로 금리에 와 있지만 뭐 19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금리가 20%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8%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 24달러가 390년이 지난 저기 얼마 전 뭐 2016년 정도 되겠죠. 24달러가 얼마가 되느냐? 200조 달러가 돼요. 200조? 네. 달러요? 네. 그럼 얼마야? 그럼 200조 달러면 대박이네. 지금 뉴욕 맨하탄 건물 다 서 있는 거 다 사고 또 남아요. 이게 복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72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네. 72의 법칙은 뭐냐면 72 나누기 내 수익률 이렇게 하면은 내 재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은 자기가 평생 동안
평생을 걸쳐서 23%의 복리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거든요. 그럼 70이 나누기 23을 하게 되면 3년 반 만에 자기 재산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제 엄청나죠. 버핏이 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렌터카 사업하고 다 해가지고 한 10만 불 가지고 나왔어요. 네. 3년 반 만에 10만 불이 20만 불, 40만 불, 80만 불, 160만 불, 320만 불, 640만 불 네. 이런 식으로 불어나가는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이 사람은 복리로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그리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게 되면 이런 기업이 최고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기업을 골라서 네. 절대 안 팔고 배당금 받아가면서 계속 그 배당금으로 다시 네. 이 주식을 사고 이런 방식의 장기 가치 투자 이걸 선호하시는 겁니까? 저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방점을 두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하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최근 산업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이 매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있어도 매출이 없는 기업은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계속해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짧아요.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마다 모델이 바뀌어 나오잖아요. 네. 이때 한 번 실패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긴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라면, 그다음에 뭐 우유, 예,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조그마 저기 그 과자 예.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도 먹고 그러네. 지금도 먹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그건 가치 실현이 다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가치 지금부터 가치가 다 반영이 됐다. 예.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앞으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면 워렌 버핏처럼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못 찾으면 그냥 그렇고 그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못 찾으셨어요, 교수님도? 제가 찾았으면 여기 안 나오죠. 아, 뭐야? 그럼 우리는 더 못 찾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의 성격이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기업의 성격도 고정돼 있지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기업도 진화를 하고 제품 그 자체의 밸류에이션 가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 순환 사이클에 있는 그 사이클 상에 있는 종목이 네. 경기에 부침이 없이 항상 필요한 종목이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그럼 알려달라고요. 알려드리죠. 최경영 그건 기자님. 이제 지금부터 찾아야죠. 예. 아,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 알려고 그럴 하는데. 수 있다. 그런 거를 너무 말씀을 어렵다. 드리고 제가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이게 안 좋은 거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면 아무래도 하락기에는 그 제품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항상성 있게 코카콜라처럼 계속 팔려. 늘 그렇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여성분이니까 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나 여성분들은 본인의 미에 대한 저기 욕구가 저기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랬죠. 예, 뭐 요즘에 뭐 저기 그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그거 말고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확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과거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굉장히 성장 산업이고 알고 봤더니 늘 우리 일상에서 이게 자리 잡을 것 같고 마치 코카콜라처럼 계속 성장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온라인에 완전히 장악이 돼서 맞아요. 편의점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그룹들의 주가를 그렇게 크게 쳐주지를 않거든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항상 성격이 변한다는 거지.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거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방송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해놓고 어떻게 개인 그래서 투자-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네.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어요. 또 뭡니까 할아버지가? 꿀팁.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라. 뭐야 자기는 돈 다 벌어놓고. 그 얘기는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해라.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 주식 투자가 경제 이해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적으로 누가 더 강건하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 이해력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있는 교수들은 다 떼부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네. 오히려 뭐 음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문학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돈 벌었다는 그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경제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 때문에 맞아요. 경제 뉴스 계속 본단 말이에요. 주식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네.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면은 1년에 한 어느 정도 벌면은 만족하시겠어요? 한 10%. 10%?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자세가 잘 돼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0% 정도 벌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매년 20%씩 누적해서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년 20%씩 누적을 한다면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가 됐다면 이 사람 연봉이 100억, 1000억 그래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3년에 2배, 5년에 2배. 우와, 예. 이런 건 최근에 그런 주식들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주식을 사서 버텨주는. 버티자. 그런 방법은 제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습관이다. 좋은 주식을 좋은 기업을 골라서 네. 신중하게 골라서 버텨라.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의 어떤 그 거울이기도 하지만 네. 사회의 어떤 척도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보다 더 이 건전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면 주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험도가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국면이 지나면서 국격이 높아지고 그것도 사회의 정의가 쓰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공평한 세상이 오면 주가는 올라갈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역행을 하게 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또 저평가된 상태가 상당 기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코로나 국면 이후에 네. 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길이다. 개인적으로 주식 사지 말고 우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일단 사놓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아니 지금 현재 네. 이제 나라가 제대로 잘 세워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 사도 되겠네. 네, 이제 뭘 살지만 이제 결정하면 되겠네요. 예, 네. 오늘은 주식 고르는 법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약간 네. 뭔가 도움은 많이 됐는데 약간 그 간지러운 데를 팍팍 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몇 주 후에 네. 교수님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주식 관련 심화 학습 네. 네, 알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네. 어떤 부분이 확 ETF가 뭔지도 알았고 맨날 그 기사만 봤을 때 기사에는 많이 나오는데 예. 궁금해는 선물도 알게 됐고 예. 무상증자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저는 꼭 그 교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청취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네. 독과점적 기업 물론 시장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 미안한 이야기지만 주주로서 참여를 한다면 오랫동안 거의 평생 가져갈 기업으로 그런 기업을 하나 선택을 해서 배당도 받고 꾸준히 투자하고 그런 코카콜라 같은 회사. 저 진짜 궁금해요. 코카콜라 주식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가치 실현이 다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펩시를 사야 되나?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병욱 세종사이버대 금융자산관리학과 겸임 교수 그리고 우윤혜 씨.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고요.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에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청년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